요새 그 입설명예가 유행이죠. 2월 말에 보면 사이트는 물론이고 사이트나 학원 이런 데에서 전부 해서 그 입설명예가 바꿔 말하면은 넓은 의미에서는 물론 고3도 해당이 되겠지만 주로 그 재수행 타겟으로 해서 입설명예 많이 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뭐 이 근처 학교에서도 입설명예가 있어서 학부형들이 3,500명 정도 성황리에 왔다. 또 어디 뭐 입설명예에서 왔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있는데 2월 말에 그 입설명예가 치중되는 이유는 뭐 이렇게 터놓고 얘기를 하자면 학생을 모집하기 위해서죠. 그 학원이나 그 사이트나 이렇게 보면은 우리 그 사이트나 학원은 준비가 좀 덜 돼 있으니까 앞으로 열심히 좀 준비를 할 테니까 학생도 좀 맡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없잖아요. 응? 여기 들어오면 무조건 합격한다. 뭐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2월 말에 치중되는 것은 어쨌든 학생들을 갖다가 모집을 하기 위한 건데 이 보면 학부형들이 우선은 좀 어리석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학부형들이 오셨지만 학부형들이 좀 사실 어리석기 때문에 학생이나 학부형 둘 중에 하나라도 좀 똑똑하면 그래도 좀 이왕이면은 성공적인 재수를 할 수 있을 텐데 이 둘 다 어리석기 때문에 다시 1년을 또 놓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 폴클럽에서 재수 설명회를 하는 것은 특별히 무슨 어떤 목적을 갖는 것보다도 객관적인 상태에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그 재수에 관련된 사항을 미리 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응? 미리 얘기를 해주는 거고 또 오늘 갑작스럽게 재수 설명회한 거는 사실 좀 떠밀려서 한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바빠서 좀 충분하게 좀 준비를 해가지고 설명회를 해야 될 텐데 지금 사실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고 지금 벌써 이제 2월달 한 지금 며칠 되나 지금 2월 하순이죠. 응? 벌써 2월 하순 가기 때문에 어쨌든 뭐 학원을 다니든지 아니면은 무슨 뭐 어디 절로 가든지 아니면 재수를 포기하든지 이게 빨리 결정을 해야 될 텐데 이게 여러분들 일일이 그 이렇게 폴클럽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통해서 질문을 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잘 못하고 메일도 마찬가지. 그게 단순히 시간이 없다기보다도 좀 단답형이면 좋겠어요. 차라리 단답형으로 이렇게 물어보면 바로 대답을 할 수 있는데 본인 자료 별로 없이 과연 제가 재수를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상당히 막연하다. 그 어떤 다른데 답변들이 잘 달려있는 것들을 보면 우리 좀 성실하다 그러는데 그 답변 달려있는 그 성실도를 보면 정말 하나만한 얘기야. 근데 또 그걸 가지고 만족을 해요. 질문한 학생은. 그래서 지금 시기상으로 보나 여러 가지 과정으로 더 이상 이제 미룰 수가 없는 상태고 또 사실 재수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방법이 고3을 어떻게 보낼 거냐하고 똑같아요. 다만 고3은 학교에서 지내는 거고 재수는 학교 밖에서 하는 거지 같은 수능을 보는 거죠. 재수행용 수능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입시를 구별하지도 않아. 대학에서 뭐 재수행 따로 뽑고 재학생 따로 뽑고 이러질 않는다. 이게. 결국은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좀 공부를 해서 성적을 생각보다는 좀 많이 성적을 좀 생각보다 많이 얻어서 본인이 뭐 원하든 하여튼 가족이 원하든 그런 대학을 갈 거냐 이게 금년 첫 번째 이제 목적이에요. 근데 더 이상 우리가 이제 미룰 수가 없으니까 어차피 결정을 해야 될 때야. 그래서 지금 세미나 지금 부랴부랴 하는 거고요. 수능이 11월 12일에 있는데 요새 그 입설명에 관련된 걸로 이렇게 그 제목이나 신문 같은데 뭐를 하겠다라든지 이런 거 기타 등등을 보면 입설명회를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학생 입장에서나 수험생이 제가 학생이라면 이게 입설명회 왜 다닐까 이렇게 그 의문점이 들 정도야. 그럼 결국 그거 쫓아다니다 보면 잘못하면은 시간만 낭비하고 아무 의미도 없는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될 거라고. 그래서 제가 어떤 그 형식이나 구애받지 않고 우리가 제목은 지금 현재 그 재수 또 일부 학생들 질문들 해서 오늘 뭐 오후에 있다가 끝나고 제가 질문을 받겠지만 유학 세미나라든가 이런 그 얘기들을 하겠는데 우선은
지금 2월 시점에서 이제 재수를 시작을 할 때 어떤 형태로 시작할 건가 중요해요. 지금 뭔가 하면 학원을, 우선은 넓은 의미로 얘기하면은 학원을 다닐까 말까. 학원을 다니려면 종합반을 다닐까, 단과를 다닐까. 또 종합반을 다닌다 하더라도 기숙학원을 갈까, 일반 학원을 갈까. 또는 뭐 종합과 단과를 병행할까. 이런 것들의 시스템을 먼저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어떤 사람한테나 다 뭐가 가장 좋다 그러면 세상에 그런 학원밖에 없겠지. 항상 예를 들어서 단과가 입시에서 유리하다 그러면 종합반 학원들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종합반 학원 줄기차게 잘 오고 있어. 또 종합반 학원이 절대적으로 이게 성공적일 거라고 생각한다면은 단과 학원들 없어져야 되고, 기숙 학원도 필요가 없으면 기숙 학원도 없어져야 되고 그러는데, 이게 결국은, 본인 체질에 맞는 학원을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격 고치려고 해보니까 어때요? 내가 맨날 성격 고치는데 성격 고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려우니까 결국은 우선 금년에는 성격 고치다가 재수 다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본인 체질에 맞는 걸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니까 재수를 안 해본 학생들은 남들한테 이제 막 물어볼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저렇게 하는 게 좋아요? 막 물어보지. 물어보는데 그것도 좀 위험한 게, 그럼 그 사람 체질이야. 그 사람이 나 이렇게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러면 그럼 그 사람 체질이라고. 또 어떤 시스템보다도 어떤 과정이나 이런 거에서 맞지 않는 걸 했을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모든 판단은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그 판단하는데 객관적 자료를 제가 지금 주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종합반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학생을 모아야 되겠다 그러면 종합반 학원 우수점들을 막 강조하겠지. 종합반 관리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게으르잖아요. 공부도 안 차나요. 여러분은 꽉 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 공부는 이렇게 어디 하나에 치우쳐서 공부하면 안 돼요. 이 균형 있게 공부해야 됩니다. 영양식처럼. 학교에서처럼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그래서 작은 거라도 자꾸 모여서 큰 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래가면서 막 얘기를 할 거라고. 물론 저는 안 하겠지만 그 얘기도. 그냥 단점은 얘기를 잘 안 하지. 종합반 학원 다니면 이러이러한 단점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재수에 방해될 수 있습니다. 얘기 안 해. 또 단과 학원 가봐. 단과 가면 당연히 단과는 원하는 선생님의 좋은 강의를 딱 해서 짧게, 그것도 아주 저렴하게 공부할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치렁치렁 7월까지 하느냐. 그냥 3, 4, 5월에 끝내버릴 수 있다. 수강료도 싸다. 자기가 맞는 선생님들을 선택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쫙 얘기를 하고, 종합반 진도 봐라. 3월달 한 달 내내 다니는 거 막 특정 과목 찍어가지고 윤리 봐라. 몇 페이지밖에 안 나간다. 일주일에 한두 시간 해갖고 뭐가 나가는 게냐. 공부하는 도중에 다 잊어먹겠다. 이래가면서 막 또 얘기를 해요. 그럼 또 기숙학원 원장님 한쪽에서 웃고 있다 나와서 기숙학원이 비싼 건 사실이다. 우리가 지금 싼 게 비지떡이라고. 비싼 건 사실이지만 문제는 가는 게 중요하지. 싸게 들여가가지고 재수 실패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집에 기둥을 좀 뽑아라. 그 부모님들 지금 애들을 위해서 지금 앞으로 이렇게 지원할, 이게 딱 금년 1년 지원입니다. 눈 딱 감고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막 얘기를 해. 막 부모님들은 또,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어리석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뭉클한 거야. 애를 위하라니까.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그 학원 위하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골치 아파. 어떤 학생은 또 자기는 독서실 혼자 하겠다. 독서실에 하겠다. 왜? 어떻게 하려고? 독서실에서요, 인강으로 들으면 됩니다. 인강. 인터넷 강의. 인터넷 강의로 좋은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효율적으로 스케줄을 짜서 어떻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 그 어느 거 하나가 성공한다, 실패한다 얘기를 못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요새 입시 설명에 쭉 타이틀들을 저도 좀 이제, 왜냐면 남들이 되게 뭘 가지고 요새 얘기를 하나 이렇게 보고 내가 깜짝 놀랐는데, 내년도 대학 입시 요강이 뭔 필요가 있어요? 서울대, 연대, 고대 내년도 입시 요강이지 무슨 필요가 있냐고? 응? 그래서 뭐를 50대, 50, 60대, 40으로 뽑고, 그게 무슨 필요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하고 닥친 거 뭔가 하면, 너무 기초가 없는 거예요. 응? 그 핵심 사항을 잘 봐요. 너무 이게 흩어지면 안 돼. 금년 수능은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금년 입시는 수능이야, 수능. 수능에서 점수를 많이 맞을 수 없으면 안 돼요. 초반부터 어떻게 생각하면은
원서 접수가 내년 12월 18일부터 되든 12월 19일부터 되든 그게 뭔 상관이 있냐고 지금. 원서 접수가 아니라 대학 지원을 할 때.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큰 맥만 봐야 돼요. 큰 맥을 봐야 되는데 가장 중대한 것은 국영수 성적을 어떻게 올릴 거냐 이게. 이게 지금 특히 낮은 학생들은.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되니까. 제가 이제 오늘 그 설명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한 몇 가지 점들이 있을 거예요. 과연 내가 재수에 성공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명쾌하게 답변을 줄 수도 있으리라고 봐요. 그거는 그 사람이 어느 대학을 가겠냐에 따라 다르겠지. 뭐 대학도 보면 성적이 높은 대학들도 있잖아요. 공부 하나도 안 해놓고 지금부터 해가지고 아주 그 대학을 가겠다. 확률이 좀 낮아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없진 않겠죠. 세상에 별일이 다 생기니까.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어설프게 공부를 해서 오히려 금년에 합격했는데 그 대학 내가 도저히 못 가겠다. 그 대학은 가고 싶지 않다. 그래서 재수를 결정을 했는데 내년에 원서 낼 때 그 대학도 그냥 아슬아슬할 정도로 갈 수도 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여러분한테는. 1년 동안. 재수가 어떤 의미에서는 참 필요한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이번에 대학을 아슬아슬하게 들어간 친구들은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별로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고 운 좋게 아슬아슬하게 들어갔다 이게. 들어가면 4년 동안 고생해. 맨날 그 뒤에 꼬레미에서 항상 그 D, E 넣었구나 참. D, F 맞으면서 4년 동안 고생하죠. 그러니까 이게 쭉 다니다 보니까 성적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취직이 목적은 아니지만 취직을 한다면 성적이 자기가 별로 안 좋으니까 이거 갖고는 원서를 도저히 못 낼 것 같아. 대학 졸업하고도 무슨 취업 원서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여러분 중에 일부는 그러다 보니까 또 편입 준비를 한다. 편입? 편입이 나쁜 게 아니야. 편입도 좋은데 그냥 놀고 있는 거다 편입 시험 준비하고 하는 거 좋죠. 근데 또 편입을 하려니까 선생님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런 데도 있겠지. 어떤 데 가면 편입하면 쟤는 지금 우리 1, 2학년 때부터 같이 다니는 게 3학년부터 중간에 끼어간 편입생이다 해서 왕따를 시킨다. 그런 일이 없겠어요.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게 전체적인 사항은 아니죠. 내가 봤을 땐 걔가 인간미가 좀 부족하겠지. 인간미가 좋으면 뭐까지 외부에서 왔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그러니까 이 원인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야. 그럼 편입도 너무 길이 많아. 길이 많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도 결정을 못하고 또 하루 지났죠. 지금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옆에 이제 이게 귀가 얇아지지. 무슨 학원을 가면 좋대더라. 이렇게. 난 어디를 간다. 왜 따라가? 학원까지 따라가냐고. 좀 따라다니려면 성공적인 사람을 따라다녀요. 응? 본인이 그렇게 현명했으면 왜 재수를 했겠냐고. 100%는 아니겠지만. 계속 그간에 그 학부형도 중학교 때부터 맨날 학원 속아서 여기저기 다니고 고등학교 여기저기 속아서 다녀놓고 막판까지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미 성공을 했었어야지. 그리고 이제 혼자 가기 위험하면 또 남들 같이 끌어들여서. 그 다음에 또 가족이나 주변 친구 중에서 재수에 실패한 사람들이 많으면 머릿속에 딱 그 개념이야. 재수는 절대 안 된다. 절대라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데. 응? 절대 안 된다 이게 무조건. 재수를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재수하고 있지만 사실 폭넓은 의미에서 고3도 해당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갈 건가는 지금 얘기를 좀 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쨌든 이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뭔가 결정의 시간이 없어 지금 이제 어떻게 이걸 하든 저걸 하든 해야 된다 이게 어느 정도 결정을 해서 출발을 해야 돼요. 미적미적 거리고 있을 수도 없다 이게. 근데 지금 궁금하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저기 물어보는 것은 참고만 해라니까 모든 판단은 여러분이 해야 돼요.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줘도 거기에 대해서 반박도 하면 안 돼. 왜냐면 저는 여러분 각각을 지금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개인적으로 얘기한다면 개인적으로 터놓고 얘기하지. 넌 성격이 너무 나빠서 재수하기 전에 앞으로 보름 동안 성격부터 고쳐라. 이렇게. 왜? 성격이 나쁘다는 건 인성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야. 공부하는데 지극히 나쁜 학생들이 있어요. 성격이. 너무 급해. 막 울려고 그래, 심하면. 그 성격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냐고. 그럼 좀 공부를 하든지, 그간에. 그렇게 급했으면. 응? 그간에 공부 하나도 않고서는 성격만 급해가지고 막 어떻게 하면 좋냐고.
왜 이걸 하고, 누가 하라고 그랬어요. 공부를 잘 가야지 자기한테 맞는 걸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체질이. 응?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면 뭐해, 비싸면. 비싼 음식이 다 맛있겠어요? 여기 지금 선능력 저 골목 저거 밑에 가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한정식집이 있는데 누가 옛날 저한테 한 끼 10만원짜리, 뭐, 한 10년 전 10만원짜리니까 비싸지, 1인분에. 그런 게 참 싫은데. 하여튼 밥 먹는데 시간 오래 걸리면 싫어요. 근데 뭐 굳이 그것도 그냥 또 연세도 어느 정도 되신 분이 혹시 뭐 성의를 무시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내가 갔는데 결국 뭐 먹었어? 김치만 먹다 왔어요. 10만원짜리. 그거 뭐 10만원짜리 뭐해? 나 깜짝 놀랐네, 그런 거. 돼지지, 돼지. 돼지가 그냥 태어나기 전 돼지를 통째로 삶은 거. 귀한 거라고. 차라리 안 먹고 말지. 아니, 밖에 나가면 그냥 붕어빵 1,000원 5개짜리 먹으면 되는데, 그걸 어떻게 먹냐고. 비위가 안 맞는데. 물론 좋아하는 사람 있겠지. 개인마다 다르다, 이게 체형이. 응? 제수도 마찬가지야. 자기 체질에 맞게 가야 돼요. 근데 이제 학부형들이 이제 또 어리석은 것 중에 하나가, 제발 무슨 학원 좀 넣어달라는 거야. 그 학원에 들어가서 대학을 들어가는 게 확실하다면 어떻게든 넣어주지. 역시 뭐 세상에 안 되는 게 뭐 얼마나 많겠어요? 어떻게든 하면 되지. 응?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길이 찾는데 남들은 다 그 길을 찾았는데 자기만 못 찾았다 생각하면 안 돼. 그게 아니야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가 좀 찾아야 되고 여러분한테 제가 오늘 아침에 오늘 지금 느낀 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이 너무 공부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막 뭐 어디에서 뭐 수시 2학기에서 뭐를 보고 뭐 그게 어떻게 될 거며 뭐 3월에 언제 발표가 되고 뭐가 몇 퍼센트 뭐 우선 이게 아니라니까. 국영수가 안 돼 있는 거야. 국영수가 거의 다 만점 맞았어야지 지금. 재수 시작할 때도 거의 만점 가까이 돼 있으면 좋아요. 안 돼 있으면 그걸 빨리 지금부터 챙겨야 돼. 입설명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결국 국영수가 왜 안 돼 있느냐. 다시 더 원초로 가면 공부를 안 하는 거야. 제가 오늘 아침에 지금 여러분 설명이 오면서 어디서 무슨 막 자료나 대충 이렇게 끄적끄적 보고 뭐 달달달 외워갖고 아시겠지만 내가 외우지도 못하고 종이도 안 들고 오고 종이 놓으면 다 잊어먹으니까 어차피 외우지도 않지만은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국 결론이 뭐냐. 금년에 그 재수라든 고3이든지 수능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더구나 재수생은 지금 내신도 신경 쓸 필요 없잖아. 모든 게 끝났으니까. 그다지 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 내신도. 내신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내가 그냥 무작정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신 자체 실질 반영이 안 돼, 거의. 그러니까 못 봐서 못 본 대로 놔두고, 그 내신 못 본 거는 수능에서 문제 몇 개 더 맞으면 충분히 극복이 된다니까. 응? 그 다음에 지금 또 찡찡찡찡 논술 때문에 우는 학생도 있어. 막, 선생님, 논술, 정시에 10군데도 안 본다 그랬는데, 좋아. 자기는 하필 자기가 보고자 하는 대학이 논술을 본다. 그럴 수도 있어. 그 논술 시험 문제라든가 기출문제 같은 것도 보면,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볼 수 있는데, 지금 논술 때문에 지금 막 준비를 해야 된다. 제가 생각하기엔 뭔가 하면요. 너 빨리 국영수나 해라는 거예요. 국영수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대학을 가는 데는 중요하다 이거야.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응? 그러니까 그럼 나중에 선생님 뭐 어디선 구술도 본다는데요. 그건 지금 걱정할 게 아니라 그 성격을 죽여야 돼요. 지금 결론적으로는 조금 이따 제가 날짜를 좀 여러분한테 얘기해 주겠지만은 해마다 3월하고 6월에 평가원 모의고사가 봐요. 그 준비도 지금 아니야. 그 준비가 될 학생 정도 같으면 지금 공부가 요만큼 돼 있어야 돼. 지금 모의고사 한번 봐라 그러면 그래도 적어도 반은 맞아야 돼. 반 또는 3분의 2 정도 맞으면 그런 평가 시험들을 봐서 한번 좀 흐름도 봐라 이거야. 작년에 비해서 어렵고 쉽고가 지금 시험 보는데 무슨 상관이 있나 그게. 작년에 비해서 어렵고 쉽고가 지금 무슨 상관이 있냐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쓸데없는 정보가 머릿속에 들어오면 그럼 공부를 안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해야 될 거는 빨리 국어 영어 수학을 공부해야 돼. 응? 근데 그걸 해야 되는데 저한테 누구가 질문해요. 선생님 사회를 지금 4개에서 2개를 먼저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3개를 하는 게 좋을까요? 4개를 다 하는 게 좋을까요? 이걸 물어본다 이거야. 그럼 제가 더 이상 막 귀에서 김이 나요. 그 다 맞아봤자 절대적인 영향은 안 미쳐. 지금 우선 초반부에는 우선 본인이
4개를 다 하는 것보다도 선택 같으면 2개 정도 시작해요. 그거 웬만큼 해보고 되면 또 2개 해도 돼. 4개 다 망치지 말고. 응? 그러나 그조차도 자기는 웬만큼 돼 있어, 4개가. 단 진짜 국영수는 거의 깡통인데 선택 과목이 잘 돼 있어. 그럼 4개 다 해도 되지. 그 학생은. 그러니까 지금 대학 입시 요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학 입시 요강은 언제 발표가 된다면 3월 말쯤 돼야 발표가 돼요. 지금 계획으로서는 작년과 별 다를 바가 없다고 돼 있어. 왜? 막 이게 변동성을 주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나 일단 수시는 없지 이제. 1학기 수시는 없어졌죠. 2학기 수시 2-라고 2-가 있는데 2-1은 해당된 학생들만 해당되지 일반인들은 해당이 없지. 우리가 어떻게 갑자기 무슨 생활보호 대상자가 될 수가 있어. 뭐 옛날에 조상이 독립운동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것도 그거는 됐어. 이렇게 뽑아도 뽑는다. 해당되면 놔두고 하게 기껏 하게 되면은 2-2 수시, 2-2 수시나 아니면 정시인데 그 2-2 수시 비중이 좀 높아질 수도 있다고 봐. 일부 대학은 실제로 작년보다 조금 더 뽑는데 그거 나하고 해당이 없으면 그것도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좀 더 뽑는데 그런 경우는 일단은 역시 수능 중요하고 정시는 물론 수능이 거의 100%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거 수능 중요한데 나머지 대학별 고사라는 것이 작년 같은데 어떤 대학은 구술 시험에 나와서 수학 문제 2문제 풀어보라는 데도 있고 작년이 아니라 지금 한 달 전 얘기야. 그럼 그걸 지금부터 준비할 텐데 아니라니까. 수능 준비를 하라고. 그러면 재수를 할 때 실제로 핵심으로 본인이 가져야 될 것이 빨리 이제 국어, 영어, 수학만큼은 어떻게 뭔가가 준비가 돼야 돼. 근데 이 국어, 영어, 수학 준비를 하면서 당장 또 어떤 사람들을 보면 띠디디디디딕 3월 다음 달이지? 3월달 뭐 교육청 뭐 평가 모의고사 진도가 어떻게 되나요 해가지고 3월 11일 서울시가 보는 거를 갖다 지금 준비해서 지금 매진한다? 그러면 내 딱 정중히 얘기하는데 재수는 실패해요. 그거는 멋으로 하는 거야. 재수는 멋으로 하는 게 아니야. 친구도 필요 없고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고 또 재수를 금년에 아까 내가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가 아슬아슬하게 대학을 들어갔잖아. 그럼 4년 동안 허덕허덕 할 뻔한 거를 재수할 때 확실히 자기가 좀 잡아가지고 차라리 대학 가서 4년 동안 쉬엄 가든지 아니면 좀 더 공부 열심히 해서 3년 6개월이나 이렇게 해치고 나온 게 훨씬 낫다 이거야. 그럼 그 도대체 부족한 부분이 뭐가 부족한 거냐? 인문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인문계 자연계 공통적으로 영어 많이 부족한 거고 영어 많이 부족하고 또 자연계 학생들은 수학이 부족하거나 또 인문계도 일부 학과는 수학이 부족하면 대학 가서 뭐를 해야 될지를 몰라.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냥 MT나 다니는 거지. OT나 쫓아다니고. 그 괜히 쓸데없는 질문이나 하고. 선생님, 대학 다니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얘기할 게 없어요. 본인이 판단해야지. 그래서 이 재수기간은 이 포장을 딱 쳐놓고 공사하는 기분. 제가 항상 여러분 얘기하는데 이 포장을 쳐놓고 공부한다는 건 남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야. 진짜 악랄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아까도 다시 얘기했지만 그냥 시험 수능 며칠 날 보죠? 11월쯤 보는 줄 알고 있으면 돼. 9월달 평가 모의고사 그걸 언제 보는 걸 왜 지금들 질문을 하냐고. 그럼 왜 질문하지? 목요일 날 다 보는데 목요일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3월 첫 번째 목요일, 6월 첫 번째 목요일 그 평가원에서는 정모의고사를 본다. 자기 위치를 안다. 중요한데 그 전에 즉 공부를 해야 되니까 본인을 나한테 저를 좀 테스트 해보세요 하려면 좀 해놓고 얘기를 해라고. 근데 그 기간이 얼마나 필요하느냐? 제가 항상 여러분 강조하는 것처럼 한 달 공부하느냐 보름 공부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마다 다 틀리다 이거야. 한 달 동안 너가 공부하는데 거의 미친듯이 공부하면 얘가 혹시 알아? 아침에 막 잠꼬대를 영어로 할지? 그 정도면 성공이야 사실. 응? 근데 그게 아니라면 금년에 1년을 또 공부하면서 바보짓을 하게 된다 이거야. 그래서 오늘 핵심사항 제가 다시 주제를 얘기하겠어요. 어느 대학이 뭐가 몇 % 반영 됐어요. 결국 수능이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대학별 고사가 필요하다. 수능이 그 대학별 고사의 기초가 되는 거야. 기초가 되니까 뭘 하든지 말든지 그건 그때 가서 볼 일이에요. 지금 급하지가 않아. 좀 숨 좀 돌리고. 내가 지금 정상적으로 수능 준비를 해나가고 있구나. 숨이 돌려야 된다. 다만 그걸 이용하는 것은 어디가 좋느냐. 아까 얘기한 거 학원은 체질별로. 다만 경계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는데 그 경계해야 될 사항은
학원들마다 성격이 있기 때문에 자기 성격을 맞는 걸 가야 돼. 제가 그 성격을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보고 어떤 사람은 단과 다니다가 실패하고 그런 선배한테 가서 단과 다니면 어때요? 절대 안 된다. 종합반 다니다가 애들하고 어울려다 놀다가 실패하는 종합반 어떻습니까? 야, 그러려면 집에서 해라. 집에서 하는 선배한테 물어봤더니 집에서 난 잠만 잤기 때문에 학원을 가는 게 좋다. 그거 어쩌란 말이에요, 그게 도대체. 그거를 계속 그 연구만 하고 다녀요, 시작을 않고. 뭔가 시작해야 되는데. 우선은 본인이 시작할 수 있는 것부터 오늘부터 시작해야 돼요. 가장 큰 여러분의 약점이 만약 자기가 3월 2일 날 학원이 개강하면 3월 1일까지는 준비운동을 해. 이미 공부를 시작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학원에 절대적으로 이 얽매여서 학원에 의지해갖고 100% 가겠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건 아니에요. 다만 학원에 지원을 받는 거지. 도움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결국은 다 자기가 하는 거라 이게야. 그게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 누가 어느 학원을 가서 재수 성공했다. 어쩌면 걔는 90% 정도는 이미 그 학원 가기 전에 합격할 자격을 갖추고 있는 애예요. 중학교 때부터 쭉 해왔어. 이미. 그런가 하면 여러분 중에 일부는 여러분 무시해서가 아니라 하다못해 시험이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 너 영어 시험 어떻게 나오니? 그러면 수능 영어 뭐 예년에 비해서 뭐 약간 까다롭고 뭐가 까다로워? 구체적으로 뭐가? 응? 언어는 어때? 언어는 선생님 그 문학과 비문학이 4대6 비율로 공부했어? 공부를 해야지. 그 4대6을 물어보지도 않는 걸 왜 하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적이 안 됐으면 지금 노력을 해야 되는데 뭐가 어떤 부분을 지금 시작할 거냐 이게 중요해요. 학원 사실 어떤 의미에서 종합반 학원 한 달 늦게 들어가도 돼. 다 기다리고 있어. 어떤 학원 갔더니 우린 다 마감돼서 안 받겠대요. 가지 말아요. 일단은 우선 본인이 어느 정도 준비가 돼야 돼요. 학원 다니면서 부족하면 본인이 그 준비를 병행해야 돼. 응? 근데 지금 보니까 외국어나 영어나 언어나 이것도 좀 성적이 안 나와서 일부 학생들 막 저한테 이번에 세미나 하면 언어 외국어 잘한 방법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따 질문해. 질문하면 얘기를 할 테니까. 다만 수학만 얘기를 안 해요. 왜 수학은 제가 수학생이잖아. 그냥 하면 돼요. 알겠어요? 그냥 해. 그러니까 이 폴수학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러저러한 각종 모든 경우를 다 고려해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저한테 물어볼수록 여러분은 손해예요. 내가 신경 써야 될 시간을 뺏는 거니까. 그래서 내년에 수학 입시 경향의 문제가 아니라 공부를 해야지. 그냥 일단 폴수학 수학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지 마요. 수학은 뭐 됐어요. 수업 시간도 충분히 얘기하니까. 그리고 제가 오늘 느낀 게 언어나 외국어 같은 거를 어떻게 해나갈 거냐. 언어고 외국어 특히 성적 많이 났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우선 그 재수니까 그래도 기본사항은 먼저 해놓고 잔소리를 해야 되겠지. 학원이 그 종합반 학원이 있고 그 다음에 종합반 학원이 있고 그 다음에 단과 학원이 있고 그 다음 또 무슨 학원이 있을래나? 인터넷 학원? 기숙은 이제 종합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종합학원은 다시 분리를 시켜보면, 기숙학원이 있고, 가면 기숙을 위에 쓰면 안 되지. 기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종합학원이 있어. 종합반 학원. 되겠죠? 일반 종합반 학원은 또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브랜드가 있는 학원과 브랜드가 없는 학원. 즉, 동네 학원이지. 그러니까 그 이름을 쓰고 있는 학원이 그냥 그 학원만 있다든지 이런 학원. 브랜드가 있는 학원은 그 브랜드를 가지고 전국에 여기저기도 있기도 하고 기숙학원도 뭐 브랜드가 있는 학원이 있겠죠. 응? 이 근처가 10몇 개 정도 돼 있는데. 그래서 이런 그 종합학원이 있고 그 다음에 단과학원은 뭐 있죠. 여기저기. 그 뭐 노량진 같으면 비타에듀 학원 뭐 그런 데가 있고 기타 등 옆에 뭐 학원들 몇 개 있는 것 같아. 그게 단과학원 있고. 그 다음에 뭐 선택한다면 뭐가 있을까? 이걸 선택한다면 우리가 뭘 할까? 집에서 혼자 공부한다. 혼자 공부하면 이제 이 학생들은 뭐 예를 들어서 인터넷 강의 같은 경우를 많이 이용할 거라고 봐요. 일단 인터넷 강의를.
인터넷 강의를 같이 들으면서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이런 패턴도 있을 거야. 그 외에는 지금 우선 이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셋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겠지. 뭐 혼자 일단 시작하든지, 하다가 뭐 나중에 단과를 다니든지. 근데 이게 쭉 그간의 과정을 보면,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은 종합반학원을 들어가죠. 2월 한 15일 정도에 들어가요. 2월 15일 정도 들어가서 뭐 기초반도 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보통 5월 말쯤 되면 종합반부터 시작했어요. 특성들을. 5월 종합반학원들 보면 5월 말쯤 되면은 학생들이 많이 빠져나가요. 근데 혼자 안 나가. 벌써 애들이 사귀었어. 그래서 한 5명, 4명이 한꺼번에 나가. 무슨 얘기겠어요? 내가 사귀려니까 남녀가 나간다 이런 뜻이 아니야.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나가. 근데 이 종합반학원 같은 경우에 5월 말 정도에 나가는 이유는 뭐 슬럼프도 있는데 학생들이 왜 나가니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좀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이렇게 나간 학생은 없어요. 첫째, 강사. 뭐 무슨 강사는 괜찮은데 누가 뭐 안 맞는다. 무슨 얘기겠어요? 두 번째, 진도가 너무 늦다. 그 진도라도 잘하지. 거기까지라도 완벽히 해놓지. 진도가 늦다. 응? 이 이유들이 쭉 들어보면 종합반학원 같은 경우 이게 상당히 그 주변 학생들하고 친화력. 그래서 재수 딱 시작하죠. 오늘 지금 시작이야. 종합반찬.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재수 시작합니다. 저 뭐 하고 합니다 하면 애들 표정을 보면 전부 비장의 각오를 하고 있어. 나는 지금 재수다. 그리고 약간 또 쪽팔리게 생각해. 옆에 애들도. 혹시 나를 아는 애들이 있나? 뭐 이렇게도 생각하고. 분위기가. 끝나면 뭔가 공부도 해. 책도 꺼내고. 뭔가 할 것처럼 해요. 굉장히 조용해. 그게 보통 15일에서 30일이면 다 깨져요. 그게 어느 학원이냐? 이 브랜드 학원이 좀 늦게 깨져. 비브랜드 학원이라고 제가 얘기하면 무슨 학원입니까?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 브랜드 학원이 좋다는 게 아니야. 무조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국에 몇만 명이 여기에 공부해요. 여기에서 전국적으로 지방에 가도 다 이런 학원은 있어. 근데 이 학원이 가보면 강사 질은 평균적으로 좋아요. 강사의 질은 브랜드 학원하고 비브랜드 학원을 보면 강사 질은 여기보단 이게 훨씬 나아. 내가 봤을 때 이쪽은 좀 부족해요. 근데 어떻게 잘 견디고 있어? 전직으로 알고. 부족해. 또 별로 남들한테 가르쳐주는 부분에 약해요. 응? 평균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만 이 브랜드 학원도 사회과학 과목은 강해. 근데 사회과학 과목 강한 것은 여기만이 아니라 다 그래.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학원은 우리 학원인데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야. 다 괜찮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 브랜드 학원하고 비브랜드 학원 차이가 강사로 봤을 때는 브랜드 학원이 약해. 평균적으로. 전 다시 한 얘기인데 제가 사실 좀 나이가 어리게 보이지만은 입시에 30년이에요. 입시에 30년에다가 종합반학원부터 시작해서 단과부터 웬만한 데 다 기획을 다 해봤고 내가 웬만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도 많이 알고 성격 속성들을 아니까 내가 지금 말을 함부로 하는 건 아니야.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누가 막 저한테 항의할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안 해요. 그런데 학부형들은 자꾸 여기를 넣어달라고 그래. 거의 실패야. 선생님도 안 좋은데. 대신 이 브랜드 학원 특징은 미리 애들을 선발을 좀 해요. 성적 좋은 애들을. 참 쉬운 학원이지. 스스로 알아서 공부할 애들이 저희들이 지발로 찾아와가지고 딱 앉아서 공부하겠다니까 결국 앞에는 액세서리로 선생님들은 그냥 공부 열심히 해라. 야, 황사 조심해라. 이러면 돼. 얼마나 좋은지 몰라. 덜 가르쳐주면 알아서 공부해요. 무슨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쉽다고. 결국은 촘촘하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성격이 좀 이상하더라고. 심한 경우는 수능 범위를 벗어난 걸 하는 데도 있어요. 내가 물어봤어. 수능 범위를 벗어난 거. 그래서 왜 그런 걸 하느냐? 이미 수능 범위 애들이 다 안다는 거야. 그런데 수능 준비를 막 시작을 한 학생이 여기를 들어가.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야. 그런데도 학생이나 학부형이 다 울면서 얘기해요. 자기 제발 그 학원 좀 넣어달라고. 내가 무슨 조폭이에요?
끝내 넣어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해. 내가 딱 보고, 이 학생 딱 성적, 이게 딱 보고, 대충 오고, 아, 지금 여기 적합하지 않아. 그래도 넣어달래요. 이거, 하여튼, 못 말려. 그 성격을 못 고치면, 대학을 가도 성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선 종합학원들은 그래. 그런데, 여기 그 종합학원들은 이 둘 중에, 이 브랜드가 있다는 학원 있잖아요. 이 학원의 애들이 대학을 많이 가는 이유는 우선은 지금 준비가 어느 정도 제 생각에는 평균적으로 8, 90% 수능 준비가 돼 있어. 그거를 유지한다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장점은 공부 체질이 이미 좀 돼 있어요. 그래서 수업이 끝나면 애들이 잘 안 가. 붙들어 놓지 않아도 안 간다니까. 끝나고 나면 그 계속 공부하는 거야. 그 애들이 뭐 특별한 무슨 결심을 해서 가냐. 원래 그렇던 애들이야. 그게 자연스러워. 그러니까 만약에 중간에 하나 끼어서 공부했는데 나는 그냥 수업 끝나기도 지겹게 그냥 7시간 수업 공부하고 슉 나가려고 그랬는데 애들이 전부 앉아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자기도 할 수 없이 앉아있어. 만화를 보더라도. 이 공부 체질을 갖는 것이 도움을 주는 것이긴 해요. 그러나 이 학원은 어떤 학원들은 이 두 개를 믹스한 학원도 있어요. 성격이. 무슨 얘기겠어요? 딱 이렇게 칼로 자르는 게 아니야. 두 개 믹스하는 학원도 있는데 이 학원은 수업 끝나면 교실에 애들이 없어. 한 대여섯 명 앉아 있어 처음에는. 그러다가 애들이 너무 가니까 또 한창 공부하는데 막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들어오셔갖고 청소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앞에 닦고 막 너무 산만해. 한 번씩 쪼르고 가고 누가 쟤 없으면 그냥 빨리 청소하고 지나갈 텐데 그냥 쟤 괜히 앉아 있어가지고 되게 공부한 척 한다고 이러고 그럼 공부로 왔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학생들이 안 남아. 많이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학원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애들이 나가. 분위기가 안 좋아서. 사실은 그 분위기가 좋은데. 근데 공부는 모여서 해야 돼요, 원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모여서 가야 돼. 그게 꼭 뭐하고 원리가 똑같으냐. 이런 학원들의 장점은 그거예요. 간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이 그 4명씩 줄 맞춰서 쭉 일렬 종대로 어딘가를 행군해 가잖아요. 중간에 다소 피곤해도 자기 별로 빠지지 않아. 그냥 할 수 없이 가지. 근데 혼자 걸어가라 그러면 가나 보면 벌써 저 앉아있어. 얘 좀 가야 되지 않니? 가다 얘 안 보여. 보니까 오뎅집에서 오뎅 먹고 있어. 왜냐니까 그래도 먹고는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너무 할 일이 많아 공부적인 게. 그래서 지속적으로 못 가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학원들을 보내겠죠. 근데 부모가 생각하나 본인이 생각하나 본인은 전혀 공부하고 어울리지 않는다. 나는 도대체 막 친구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응? 그러면 이제 기숙학원을 노리죠. 기숙학원 내 가격 물어보니까 한 달 수강료가 한 170만 원에서 200만 원쯤 된대요. 수강료하고 밥도 주고 추리닝은 왜 주는지 몰라. 추리닝 왜 줘? 차라리 주지 말고 그거 깎아주지. 집에 있는 옷이나 갖고 오게. 하여튼 추리닝 준다 이게. 추리닝 주고 밥 주고. 그래서 수강료도 공부하고. 근데 하다 보니까 상담을 해. 기숙학원에서도. 상담 쪽에 보니까 얘는 너무 영어가 약한 거야. 그러면 너 특강해라. 수학 넣으면 특강해. 그래서 특강비가 별도 또 들어가요. 방금 얘기한 것은 표준 가격을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 특강비가 또 들어간다고. 특강이 필요해서 한다면 정말 필요하죠.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 밖에 안 나가도. 그래 그거 해. 또 어떤 학원들은 또 이상해가지고요. 인강은 절대 듣지 마라. 제가 인강이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인강은 절대 듣지 마. 우리 그 학원 내에서 인강 허용하지 않는다. 우리 선생님들이 자존심이 있다. 인강까지 들을 게 뭐가 있냐. 막 얘기하고. 폴 봐라. 그 수학 강의냐. 그게 딴 얘기하지 않냐. 이래가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기숙학원을 가는 것은 좀 비싸지만, 비싼 걸 뻔히 알면서도 스파르타식으로 가르쳐 줄 거라는 기대를 하는 거예요. 나를 그냥 확 꼼짝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가르쳐 줄 거라는 기대. 그럼 뭔가 그렇게라도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 습관이 들겠지. 이런 기대죠. 또 기숙학원은 평균적으로 선생님들이
질이 괜찮아요. 강의 능력이. 뭐 여기보다는 훨씬 나아. 왜냐면 여기는 약간의 평가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막, 왜냐면 학생은 돈을 많이 내잖아. 학생이 내는 건 아니지. 학부모 돈을 많이 내잖아. 얘를 계속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얘가 만족해야 될 거 아니야. 계속 만족 체크해서 한 달 정도 딱 체크했는데 이 선생님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그 선생님 인성이 좋든 자기 조카는 관계없이 쫓아내버립니다. 이게 기술학원이야. 그러니까 강사가 그래도 조금 열의를 가지고 하려는 그런 노력이 있어요. 응? 그러니까 강사로 봤을 땐 여기도 괜찮아. 근데 이제 수강료가 좀 비싸지. 근데 사실 그 밥값 포함이지. 밥값 포함이니까 뭐 그렇다고 가서 저 굶을 테니까 좀 싸게 주 이럴 수는 없잖아. 자취하겠다고. 그래서 이 학원들을 가면 장점은 그래도 조금씩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정적으로 꾸준히 한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 학원만 계속 간다면. 아무리 학원이 엉터리로 가르치든지 아무리 조금씩 가르치든지 그래도 그걸 매일 6교시면 6교시 그냥 땡땡이만 안 치면 그냥 그 공부하고 있는 거야. 그게 필요한 건지 아닌 건지는 그 별개 얘기야. 뭐 내가 별도로 얘기할 테니까. 그렇지만 하루에 6교시씩 7교시 공부하다 보면 그래도 계속 학원 안 빠지고 이렇게 특히 금년같이 공휴일 빨간 공휴일 없는 날은 그냥 일주일 내내 착하게 가다 보니까 하여튼 일주일에 가서 앉아있으면 40몇 시간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한다 이거야. 복습을 하든지 안 하든지 모르겠지만 복습 안 하면 꽝이고 이건. 응? 그래서 이거 그런 안정적인 걸 갖고 있어요. 되겠어요? 그러나 여기는 장점은 그렇고 안정적으로 간다. 어떤 스케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적당한 관리도 있다. 뭐 학원에서 뭐 이게 카탈로그에는 뭐 심하게 관련되는데 아니 아프다는데 안 보내주도 하고 어디가 있어. 내가 아프대는데 뻥치고 다 나가지. 그러니까 일단은 그 관리라는 것은 출석이 관리가 아니에요. 원래 관리는 뭐냐? 이제 종합반 단점. 관리가 안 돼. 그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은 자기한테 맞는 공부를 못 하죠. 나는 지금 수학이 완전히 바닥인데 저기는 무슨 평가 모의고사 내일 모레 준비하고 풀고 있어. 전혀 이해가 안 돼. 그거는 인내심 훈련이지, 앉아서. 보니까 수학 보니까 수학이 막 매일 2시간씩 들어있어. 그 2시간 내내 실험을 하는 거야. 그게 견딜 수 있는 것은 보통 2-3달이야. 아주 끈기는 애가. 그게 못 다니지. 다녀보니까 자기가 별로 안 되거든. 응? 뒷북친다, 이거. 그럼 학교 다닌 거하고 똑같은데 왜 돈 내고 종합반을 다녔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종합반은 말 그대로 종합선물 세트니까 본인이 마음에 안 든 것도 들어있을 수 있고, 그 중에 본인이 좋아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 그걸 미리 가보고 들어가야지. 어떻게 종합선물 세트가 여러분 어디 그러면 회사에서 마음대로 만들지. 애 딱 보고, 너 종합선물 세트? 알았어? 띡띡띡띡 담아갖고 이렇게 주냐고. 아니잖아요. 다 만들어 놓고 주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들어있을 수 있다, 거기에가. 이게 종합반이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고루 균형 있게 간다. 좀 본인을 그래도 안정적으로 입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장점은 있어요. 단점은 생각보다 맞춤형은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거를 그렇게 순조롭게 듣진 않아. 또 어떤 학생은 자기는 그냥 이 과목은 안 들어도 될 정도로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 시간에는 어차피 전체적인 시스템이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앉아서 그 시스템이 수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응? 단과는 말 그대로 2-3개월도 완성한대. 근데 저는요, 자꾸 완성이라는 얘기 별로 저는 완성이라는 말을 쓰지 못하는데, 2-3개월 완성이 뭔 필요, 시험은 11월에 본다며. 그만 2-3개월에 완성될 것 같으면 지금 놀고 있다가 차라리 9월에 시작해요, 9월에. 9월, 10월, 11월. 그래서 가장 기억이 좋을 때 시험 보면 되지. 응? 여기 단과는 선생님들이 이제 학원이 있고, 단과 학원들이 여러 개 있겠죠. 저도 이제 그 노량진이라는 데서 강의를 해보니까 제가 한 2년 차쯤 되는데, 노량진 단과 학원은 몇 개 있어. 응? 몇 개 있고. 또 단과 학원에 가보면 또 선생님들이 여러 명 있죠. 그렇죠? 사람들도 여러 명 있는. 이게 누가, 공통적으로 좀 잘 맞는 선생님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 단과는 이게 광고지를 보면 강의 못한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 한번 영어 광고지 봐, 수학, 다 최고야. 다 놀라지 말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쩔 줄을 모르겠는 거야. 게다가 또 몇 명들은 옆에서 또 작업들을 하지.
이거 막, 저 사람 강의 듣고 뭐 진짜 난 미쳐버렸다. 막 아주. 그러니까, 이게 판단력이 안 서요. 그래서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단가도 어려워. 그래서 이게 강의는 조금 다소, 요새는 좋잖아. 인터넷 강의도 있으니까. 반드시 그 선생님의 강의를 좀 들어봐야 자기 체질에 맞아야 돼. 자기 체질에 맞아야 되는데, 인내심 기르는 게 아니라니까? 누가 강조를 시키는 것도 아니잖아. 근데 막 누가 보니까 막 엄청 좋다 이거야. 그런 말 조심해야 돼. 요새도 그런 아주 얕은 그런 그 작업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 자, 기숙학원 같은 데도, 기숙학원도 인터넷 그 홍보 마케팅이 기숙학원뿐 아니라 단과학원 사이트가 엄청나요. 여러분 그런 정보를 알면 머리 아플 거야, 아마. 근데 사실 알 필요가 없어. 잘못하면 다 본인 책임이지. 그러니까 막 어느 기숙학원 너무 좋더라. 그 학원에서 올린 거 많다니까? 선생님, IP가 그게 아닌데요? 이거 똑똑하기도 하지? 누가 학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 아르바이트 다 분산시켜서 하지. 그러니까, 지금 누가 막, 강력 추천하던데요? 이게 아니라니까. 안 잡고 그것만 많은 직원들을 가지고 하는 데도 있어요. 응? 제가 그 기술을 몰라서가 아니라, 사실 폴스와겐에서는 게을러서 못해요. 저희 뭐 뒤에 직원들도 있지만 우리가 한 번도 얘들한테 있잖아.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다 이렇게 해갖고 뭐. 그 시간에 우리 다 일찍 퇴근해요. 일찍 퇴근해. 그러나 지금도 계속 그래 그런 게. 그 단과가 위험한데 본인한테 맞는 게 중요하고 본인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는 학생이 있어요. 왜? 본인한테 맞는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어. 본인한테 맞는 경우도 없는 사람은 언어 같으면 남의 말귀를 못 알아먹는다든지 그 강의를 왜 들어? 그 문제가 나와도 틀릴 텐데. 일단 내가 영역별로 후반부에 얘기하겠지만 외국어는 내가 보면 이 사람이 진짜 한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과연 얼마나 인지할까? 지금 여기 있는 학생 중에서도 미안하지만 1, 20% 정도 이하 인지하는 학생들을 제가 짐작할 수 있어요. 충분히 있어. 그래서 공부하는 거 보면 딴 걸 하고 있는 거야. 그 봐. 열심히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다시 시험으로 들어가면 수능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특히 국영수 잘 봐야 된다 그랬지. 지금 준비해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내가 딱 보면 얘가 지금 이런 상황이야. 앞으로 이렇게 하면 11월 12일 날에는 그래도 외국어에 1등급 맞을 수 있겠어. 1등급 못 맞아도 최소한 2등급 맞겠다. 했는데 걔 공부 스타트한 걸 딱 보면 현재 1등급을 만든 것 애처럼 공부를 하고 있다니까. 전혀 엉뚱한 걸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옆에서 얘 너 공부 그거 하면 돼. 말리지 말라고. 선생님 왜 이해 밥이야? 그럼 됐어. 저 안 듣고 싶지 않아요. 내 바보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내가 성격이 더 나빠져. 그렇잖아, 나쁜 성격이. 본인이 정말 진지하게 본인을 위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냥 공부나 하는 거야, 무작정. 무작정 시작은 하지. 그리고 나중에 계속 시행착오를 범하기 때문에 말이 재수가 1년인지 사실은 3달도 제대로 못한 학생들이 많아요. 2달 하다가 금방 방법 바꾸고 이렇게 하다가 때려치고 저리 가고 이거 하다가 간두. 그러니까 점차 본인 신용이 없어져. 응? 그래갖고 본인이 신용을 잃어놓고 남들한테 왜 나를 못 믿냐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 그러니 그 사람이 얼마나 웃기겠어. 본인이 신용을 갖추지 못하도록 결정하고 공부를 하면서. 또 오늘 앉아있는 학생 많은 학생 중에서 방법이 궁금하기도 할 거야.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공부 방법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그 방법을 주어졌을 때 그거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몸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재수를 하려면 재수에 알맞는 몸이 돼야 된다니까. 재수원 애가 모든 노는 스케줄 다 꿰고 있고 모든 연예계 기사 완전히 다 알고 있고 이렇게 하면 걔는 재수가 아니야. 그건 진짜 안 하는 게 나아. 왜냐면 안 하면 누구라도 그 사람한테 못했다는 얘기 못하지. 해가지고 결정을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단과학원은 장점은 어떤 특정 과목을 자기 수준에 맞는 걸 공부할 수 있어요. 내가 성적이 아주 낮아. 그럼 영어도
완전 생기초반을 가보는 거야. 수학도 잘 안 되면 수학 자기 잘 못하는 반 애들을 모아주는 그래도 그런 근접반만의 공부를 하면 그거를 본인이 그 안 했던 부분을 극복할 수 있어. 종합반은 그게 안 돼. 무슨 얘기겠어요? 단과는 그게 가능해. 근데 단과도 하나 약점이 있어. 너무 친구 사귀기가 쉬운 거야. 그냥 같이 옆에 앉아있다 커피 하나 묵지르면 그것도 인연이야. 어? 그냥 학원 문 열고 들어가는데 잠깐 문을 딱 연 상태에서 뒤에 온 학생들 때문에 잠깐 잡아줬다. 그것도 그냥 고맙습니다 하면 그냥 그걸로 벌써 다 친해. 그래서 친구 때문에 안 돼요. 단과도 힘들어요. 친구를 사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무 지나쳐. 그래서 단과도 만약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단과의 본래 의미가 퇴색돼요. 무슨 얘기 있어요? 그렇다고 뭐 이달은 E학원, A학원, 다음 달은 B학원, 그 다음 달에 C학원 이러면 뭐 물론 뭐 참 친구들하고 어렵겠지만 이런 경우도 있지 또. 이게 단과학원 가보면 되게 왜 어느 과목들이 학생들이 많은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많은 선생님들이 능력 있는 사람도 있고 그냥 뭐 약간 사기성으로 많은 사람도 있어요. 본인들이 뭐 느끼지를 못해서 그렇지. 하여튼 많이 있어. 가다 보니까 어머 제가 아까 폴수학 들었는데 여기도 앉아있어. 그것도 인연이랍시고. 하여튼 인연 엄청 소중히 생각해. 재수는 인연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남한테 막 적대적으로 그렇다 누가 막 가깝게 아까 보니까 폴수학 교실에 있던데 그만 네 그리고 그냥 끝내. 더 얘기하지 말고 네 이렇게 해야지. 내가 또 친구하고는 좀 적대적이 되라니까 잘 사귀지 말라니까 누가 아까 폴수학 교실에 있던데 이런 뜻이 아니야. 그냥 적절하게 가능한 빈틈을 주지 말란 얘기예요. 응? 왜 자꾸 어울려 다니려고 그래? 제가 혼자 하는 거야. 단과가 하나 단자잖아. 혼자 다녀. 응? 그럼 단과도 자습실이 있냐 없냐고 되게 학원마다 막 자습실 뭐 이런 사람도 있어. 계단에서 해 그냥. 너랑 비슷해도 같은 하면 얼마나 공간 많아. 밑에 뭐 나무도 있고 막 그러잖아. 선생님 거기는 벤치가 없잖아. 아무 의자라도 하나 갖다가 그거 놓고 앉아서 공부하라니까. 누가 미쳤다든지 말든지. 내가 오늘 하여튼 이 영역에 딱 들어왔으면 일단 내가 오늘 몇 시까지는 공부하고 간다. 응? 단과는 그런 개인적으로 자기한테 맞는 거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단점은 쉽게 들어오면 쉽게 나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질문 같은 거 답변을 잘 못 해주기도 하고. 폴수학은 질문 답변 안 해주지만 그건 폴수학은 단점이 아니야. 폴수학은 수업 끝나고 나서 질문할 게 있다 그러면 걔가 단점이야. 수업 열심히 들으면 되는데 왜 수업 시간에 딴 생각하다가 왜 물어보냐고 끝에. 그럼 강의를 왜 들어? 폴수학 원래 별로 지금 답변 받지 않아. 받지 않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답변이 어려울 뿐더러 문제는 공부는 하는데 본인이 평가받을 시간들이 없기도 하고. 그 다음 누가 관리를 안 하지. 너 어제 또 공부했어 안 했어? 어제 복습했어 안 했어? 물론 일부 단과 선생님들이 해주시죠. 친절하게도. 전화도 해주고. 심한 경우만 너 다른 과목은 누구 거든니? 뭐 좋다고 해서 봐요. 그것도 좋다고 봐. 단과는 일단은 좀 구속력이 약하지. 늦게 간다고 누가 뭐 줄을 서라 해갖고 야단을 치나. 너 한 번만 더 그럼 물론 단과도 어떤 선생님들 추석부장 도장 찍죠. 그건 공식적인 단과는 아니에요. 단과는 원래 그게 아니야. 특히 폴수학식 단과는 출석을 안 부르는 걸로 유명해요. 왜 불러? 만약 불러서 오고 안 불러서 안 올 것 같으면 처음부터 등록을 하지 말지. 본인이 하는 건데. 응? 그러나 단과 단점은 과목이 균형을 갖추기는 어려워요. 선생님 저 단과 국어 영어 수학 다 들어요. 근데 영어 듣는데 뭐 맨날 보캐블러리나 듣고 3월달에 시작한 문법 7월까지 계속 문법만 하고 있고. 근데 문법만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가끔 듣기 평가도 해요. 그럼 뭐 영어를 해요.
균형이 깨져. 어떨 때는 언어를 하긴 하는데 막 고집만 한다든지, 자기 비문학하고 비문학만 계속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조금 균형이 안 맞아요. 이게 좀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양이. 그 양적인 면을 늘려야 되는데 그 양적인 면을 늘리는 방법도 꼭 돈을 내고 학원만 다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공부할 수 있는 양이. 몇 분 남았어요? 적절하군요. 여기 봐. 뭐 얘기 다 하는데 벌써 50분 지나갔잖아. 55분.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사실 지금 좀 출발하면서 이제 일찍 와서 좀 뭐 좀 먹으려고 그랬어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오늘따라 또 아침에 6시에 일어나가지고 계속 머릿속에 계속 배고픈데 오늘 세미나 가기 전에 뭘 좀 뭐가 될 텐데. 전 넉넉 잡고 왔는데 오히려 오다가 차가 막혀가지고, 응? 쉬는 시간에 내가 잠깐 가서 김밥이라도 후다닥 먹고, 그렇다고 김밥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후다닥 먹고 그 다음에 와서 2교시 다시 얘기할 텐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좀 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막 이렇다 이렇게 질문하면 그게 남의 어떤 그 케이스가 여러분하고 비슷한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재수는 분명히 가치가 있어요. 해볼 만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설프게 갖고 대학 가서 막 4년 동안 벅벅거리고 하느니 차라리 재수를 해서 뭔가 다져놓고, 그 다져놓은 것을 수능을 준비하면서 외우고도 마찬가지. 응? 그 다음에 아까 그 학원을 어디를 가야 되냐,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학원이 아쉽지 여러분이 아쉬운 게 아니에요. 너 이거 왜 공부하니? 그냥요, 그렇게 본인이, 그게 그렇게 주관이 없어. 그리고 지금 당장 내년에 아직 구체적인 거 발표 안 돼 있는 입시 요강 너무 신경 쓰지 말라니까. 아직 안 나왔다니까요. 다 눈치 보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그러나 어쨌든지 중요한 건 수능을 잘 받는다, 이거야. 수능을 잘 받으면 갈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넓으니까. 무슨 생각 있어요? 또 어떤 학생은 수학도 처음 하면서, 선생님, 수학 제가 지금 처음 하거든요. 가형을 하는 게 나아요? 나형을 하는 게 나아요? 왜? 제가요, 조금 수학 실력이 딸려가지고요, 가형은 하긴 해야 되겠는데, 나형을 해야 될까요? 가형을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얘기를 물어봐요. 저한테. 그런 거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럼 무조건 나형하는 거죠? 나형이나 해보지도 않고 나형도. 좀 해보니, 이거 괜찮구나. 해볼만 하구나. 그럼 이제 내가 한 2달 후부터는 가형도 한번 건드려 봐야 되겠다. 그때 물어봐야지. 그래서 제가 지금 나형은 어느 정도로 해놨는데, 남은 기간으로 보건데 지금 가형 시작하는 게 무리일까요? 이렇게 물어봐도 내가 대부분 무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아직 하지도 않고 가형할까요? 나형할까요? 그거 확실치 않으면 가형, 나형 공통분이 나형 아니에요? 우선 나형부터라도 해봐야 그 얘기 제대로 갈 거 아니야. 그거 답변 올 때까지 공부 안 해. 여기저기 다녀봐. 볼수학은 어떤가? 막 여기저기 회사에서 올려놨어요. 볼수학 많이. 폴수학 듣지 마라. 난 폴수학 듣다가 망했다. 이렇게. 그럼 그냥 보고, 이거 요론이 이렇구나.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일단은 수학은 제끼고, 수학은 하여튼 수학하면 되고, 그 다음에 영어하고 국어도 잘해야지. 응? 그게 안 되는 사람들. 지금 준비를 뭐를 할 건지 구체적으로. 그리고 공부하잖아요. 왜 하는지를 알면 여러분 잘할 수 있어요. 그냥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정말 밑도 끝도 없이 하는 거야. 밑도 끝도 없이. 그러니까 성적이 오르지 않죠. 그 다음 성적이 오르고도 별로 사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공부나 해놓고 시험 볼 준비를 해요. 지금 당장 막 3월 며칠 시험 준비, 6월달 평가원 몇 점, 또 어떤 사람 그렇지, 어딘가 보니까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을 좌우하는 이유 해갖고 글 올리고, 그것도 또 몇천 명이나 쳐다봤던데, 이거 참,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내가 흔히 얘기하는 서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따 좀 쉬긴 쉴 텐데, 일단은 단과도 장점만 있는 게 아니야. 참 위험해. 고개야.
그다음 많은 학생들도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양다리 걸치기. 약간 경제력 있으면 괜찮지. 왜냐면 이게 이상적인 것 같기도 해요. 느낌애가. 평상시 종합반 다니고 주말에 단과를 다니면서 부족한 것을 보충한다. 평상시 종합반을 다니면서 종합반 끝나고 저녁에 단과를 공부한다. 그럼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거야. 그러나 또 하나 명심할 거는 공부를 무조건 많이 한다고 성적이, 실력이 높아지는 건 아니야. 그것도 다 나름이야.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고 하루 종일 공부만 해. 학원만 다니면서. 종합반 다니고 끝나면 단과 다니고 끝나면 인강 듣고 자고. 또 종합반 가고 또 단과 가고 또 인강 듣고 자고. 그렇게만 계속 듣는데 그것도 자기한테 맞는 영양소인가가 중요한 거야. 강의만 많이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단과는 본인이 성적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응? 잘 활용을 해야 돼. 자기한테 맞는 부분들을 어떻게 좀 할 건가. 그리고 단과에서 예를 들어서 두세 달 정도 보충을 한 다음에 나중에 종합반 가도 돼. 선생님 그럼 종합반 것도 다 마감돼갖고 못 들어간다는데 그럼 들어가지 마. 어디가 그런 학원이 있어. 어디가 마감이 돼가지고. 학원도 다 영업체인데 마감 무슨 놈 마감이야. 5월달이면 이제 그만 기어 나올 애들이 얼마나 많아가지고 걔들 채우려면 골치 아픈데. 그러니까 어떤 학생은 또 상황에 따라서 초반부에 한 두세 달 정도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목표를 설정해갖고 해놓은 다음에 느긋하게 종합반을 들어가면 종합반이 예를 들어서 코스가 6개월이잖아? 그럼 3개월이 지나면 진도가 얼마쯤 나갔겠어요? 절반? 그게 난센스예요. 보통 3분의 1 수준이야. 진도가 많이 안 나갔어. 정말 중요한 건 나중에 몰아치기로 하는 거예요, 거의. 왜? 그거는 선생님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두 가지 요인 때문에 그런데 처음에 선생님들이 너무 잘 가르치고 싶다 보니까 진도가 너무 끌리죠. 두 번째 학원에서도 중간 들어온 애들도 있으니까 진도를 너무 빼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B브랜드 학원의 경우. 진도를 너무 빼면 중간에 와갖고 3월 15일쯤 따와서 저 이제 학교 다니다가 때려치고요. 저 재수하렵니다. 진도는 어떻게 얼마 안 나갔어. 무슨 얘기겠어요? 극장에서 그거하고 똑같이 막 시작했어 이제 막 이거 똑같다고. 그럼 원래 그 학원 수상한 학원이야. 그럼 보름 동안 뭐 한 거야 도대체? 얼마 안 했다면. 보름 동안 얼마 안 했으면 앞으로 나온 보름도 얼마 안 한다는 얘기잖아. 막 씩씩해서 막 신났어요. 엄마랑 뭐 딸이랑 같이. 학원 진도 얼마 안 나갔대. 한번 생각해봐. 개강한 지가 언젠데. 그게 신날 일이냐고. 앞으로도 문제가 되는 거지. 혼자 하는 거는 혼자 인강에 의존해서 한다. 이게 소위 이제 그래도 단과는 과감하면 질문을 할 수 있지. 대부분 질문으로 많이 가던데. 선생님 이거 어쩌냐니까 물어볼 사람이라도 있지. 인강은 없지. 선생님 그래도 Q&A 있겠지 않습니까? 그 물어볼 게 벌써 있다는 것은 강의가 부실하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물어봤지. 그러면 그 학생이 문제가 있는 학생이야. 아니 폴수학 기준이야. 그러니까 원래 물어볼 게 별로 없어야 돼. 혼자 인강도 가능은 해요. 그러나 이거는 가장 낚시가 맞는 세계지, 이게 인강. 좀 험해. 그러니까 잘 판단해서 결정을 하세요. 무슨 얘기세요? 잘 판단해서 결정.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이게 체질이 따로 있어요, 이건. 여기에 적합한 학생은 결국 위험합니다. 어떤 형태로는 위험해. 차라리 이렇게 병행하는 건 괜찮아요. 단과에서 일정한 과목은 단과에 의지해서 하면서 남은 시간 동안에 본인이 한번 어떻게 한번 해본다. 인강도 맨날 다 유료만 들어간 뜻 아니에요. 유료가 무조건 좋다는 뜻이 아니야. 그거를 정말 잘 찾아낼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해. 그럼 선생님 추천해줘. 내가 어떻게 추천해줘? 체질이 다 다르다니까. 어때는 그 영역에서 선척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오히려 잘못 들으면 그냥 더 이게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결국 결정을 해야 돼. 그렇지만은 남의 얘기는 듣지 마. 예를 들어서 A라는 학생이 들어보고 굉장히 좋았다.
여러분한테 같이 맞는다고 보장을 못해. 또 A가 보니까 이거 아니다. 그럼 여러분한테도 아니다가 아닐 수도 있어. 그게 체질마다 다르니까 지나치게 남한테 너무 의존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본인이 직접 들어보라 이거야. 들어보니 난 도움이 된다 그럼 들으면 돼. 무슨 양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병행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 그런데 이 셋 중에 어느 게 가장 낫냐? 없어요. 이 셋 중에 어느 게 가장 낫냐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학원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강사가 실력이 부족해? 그럼 그 사람 도태되겠지? 무슨 양 있어요? 뭐 어떤 이 시스템에서 문제가 있어? 그거 뭐 바꾸겠지? 근데 여러분만 안 바꾸는 거야. 사실 자기만 바꿔줬으면 혼자도 되지. 혼자도 되고 말고. 자기는 안 바꾸면서 계속 학원만 탓하는 거야. 그럼 봐. 누가 대학 입시에 실패하면 그 원인이 누구한테 있느냐? 90%가 학생한테 있는 거야. 그 10%를 백날 바꿔봤자 이게 앞에 놓으면은 잘못하면 실패야 계속. 무슨 알겠어요? 우선 본인을 파악해야 돼. 내가 지금 국어, 영어, 수학이 어느 정도인가? 무슨 얘기죠? 만약 이 과목이 이런 정도라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본인이 필요한 영양소를 챙겨야지. 그래서 결국은 이 재수도 자기가 우선 중심이 돼.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막 이 드라마를 보거나 친구 막 생일 챙기거나 이럴 시간이 없다니까. 왜? 만약에 1년 지나고도 여러분이 같은 입장이 된다면 그 친구 만나지도 못해요. 뭐 친구가 좋은 뜻에서 전화했는데 그것도 막 귀에 거슬려. 우리 이번에 MT 갔는데 거기 아이고 분위기 좋고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은 정말 거의 갇혀서 진짜 포장 쫙 내려놓고 많은 사람들 연락 거의 사절하고 입시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얼마 남냐 얼마 안 남았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예개월 동안에 빨리 지금부터라도 보충을 해나가야 돼요. 만약 뭔지를 모르면 일단 무작정 생각하고 있지만 일단 시작이라도 해. 하다가 잠깐 쉬면서 생각을 해. 내가 제대로 하고 그렇게라도 공부를 해나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특히 언어나 외국어 같은 경우는 이 시간 끝나고도 잠깐 얘기했지만 언어나 외국어를 그냥 단순히 영어 공부하고 그냥 무슨 국어 공부한다? 이게 아니잖아요. 주어진 자료를 굉장히 본인이 그러니까 남의 얘기나 맨날 속고 이런 애들이 점수를 못 만들으니까 그게. 본인이 잘 추리하고 어떨 때는 약간 비판적 의견도 가질 수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 있어요. 새로운 자료에 대해서. 그 능력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냥 소설책만 많이 읽는다고 언어 성적이 높아지는 게 아니죠. 단어만 많이 외운다고 영어 실력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야. 결국은 찍어야 되잖아. 그거 한번 언유 얘기를 하고. 여러분이 어떤 학생은 선천적으로 언어 영역 맨날 1등급 만난 학생 있고 2등급 맞으면 울고 어떤 학생은 언어 영역 3등급 맞으면 막 웃고 왜 맨날 5등급 맞고 이러니까 기준이 다 틀려. 준비할 게 좀 다른데 그나마 다행인 게 제가 수학선생이니까 수학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막 수학까지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하면 여러분 얼마나 머리 아플 뻔하겠어요. 그냥 수학은 그냥 하죠 이렇게 하면 돼. 알겠어요? 내가 알아서 다 처리를 할 테니까. 그래서 이 학원들의 장단점들을 잠깐 얘기했는데 기숙학원이 너무 선생님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설 좋을 수 있어. 시설이 여러분 재수 성공하고 상관이 있어요? 식단 좋을 수 있어요. 식단하고 성적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영양 부족해서 성적 떨어졌다는 얘기 봤어요?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들이야 지금. 응? 그 선생님이 굉장히 유명하답니다. 자기한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진짜 유명한 사람들은 절반 정도가 엉터리야. 왜 나를 보는 모습들이 이상하다? 표정들이 뭘 감시하겠다고? 여기 봐.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재수 시작해서 당장 우리가 스타트는 해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과거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해요. 이제 마무리합니다. 과거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걸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을 먼저 점검을 해야 돼요. 과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이미 작년에 수능을 봐갖고 떨어졌는데 대학을 어디를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언어 외국어 수리 합해가지고 자기 5등급이래요. 합해서 2등급, 1등급, 2등급. 그 학생이 재수를 어떻게 할 거냐는 방법과 합해갖고 15등급이다. 완전 표준을 깔고 가는 거지. 그래서 난 또 555예요? 했더니 그것도 평준화가 안 돼서 아니요, 3576 이럴 수도 있다고. 그럼 7은 대단한 문제가 지금 생겨 있는 거야. 그럼 문제는 이 7을 진짜 2까지라도 끌어올릴 수 있겠느냐?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그거를 연구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본인만이 알아. 근데 누가 갑자기 이 과목은 그 사람이 굉장히 유명하대. 무조건 같은 거야. 그 사람은 지금 자기 교실에 7등급 학생이 올 거라고 생각지도 못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전혀 약발이 안 맞는 거지. 그냥 책 들고 다니는 거야. 왜? 애들도 다 거기 다닌다 이거야. 그리고 꼭 나중에 실패하면 폴클럽을 찾아. 어? 그리고 질문할 때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폴클럽 같은 경우도 메일도 마찬가지고 좀 단답형으로 물어봐달라는 좀 뚜렷하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있잖아. 선생님 저 어떻게 하면 외국어를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질문은 쉽지. 외국어를 잘한다는 게 진짜 뭐 영어 회화를 잘하고 싶겠어요? 외국어 영역 성적이 잘 맞고 싶다는 얘기겠지. 그럼 지금 몇 등급이쯤 되며 뭐 등급이 중요한 건 아니더라도 대략 본인이 자기는 영어를 지금까지 하나 안 했다든지 내가 무슨 독해는 잘하는데 듣기가 안 된다든지 뭔가 좀 얘기를 안 해놓고 어떻게 하면 그냥 막연하게 뭐 외국어 영역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또 기껏해봤자 그때 네 이렇게 툴툴툴 되지. 그럼 또 한 줄 더 붙어. 제가 외국어 영역은 잘 못하는데요. 내가 몇 번 얘기했죠. 외국어 영역 잘 못해요. 약간 마음이 좀 안 좋아서 그래. 그래도 열심히 하면 되는데 몇 등급이야? 3등급요. 이래만 그냥 아주 3등급 왜 있어요? 그 성격만 고치면 바로 1등급 정도 올라가는데 성격 때문에 1등급이 3등급 성적이 되고 있는 거야. 자기가 잘하는 거 못하는 것을 본인이 구별해야죠. 빨리. 그렇게 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 처방할 수 있어야 돼. 그거 재수야. 왜? 다 끝났잖아, 한 번. 입시 한 번은 그래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영역별로 정말 어느 정도 침착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내년 대학 입시 요강은 급하지가 않다니까. 그래서 내가 아까 심플하게 얘기했잖아. 수능이라고 그냥 수능. 선생님 일부 대학은 구술도 본다는데요. 5손가락도 안 돼. 안 가면 되지. 또 거기 가려면 거기 이미 더 관심도 갖고 있을 거고. 그렇지? 학생들 3,500명씩 모아놓고 전부 이번에 서울대는 어떻고 연대는 어떻고 고대는 이게 뭔 필요가 있냐고 자기하고. 정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잠깐 쉬겠어요? 포장 쳐놓고. 응? 우리가 가끔 어떤 마술 같은 데다 보면 아무것도 없었는데 포장을 이렇게 들지 호랑이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반대로 호랑이가 있다가 이렇게 했더니 없어지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포장을 쳐놓고 빨리 준비를 해야 돼요. 진짜 여러분이 흔히 얘기하는 자존심 체면 때문에라도. 무슨 얘기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도 해도 수학이 되면 다른 건 다 돼. 수학이 막말로 지금부터 가형을 시작해도 된다. 사실 고등학교랑 기초 없어도 지금부터 돼. 충분하지 그럼 충분하고 말고. 그럼 다른 건 다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좀 쥐죽은 듯이 오늘 세미나 끝나고 나면 이 일부는 여러분 전체 100% 맞는 얘기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거기서 빨리 자기 필요한 걸 갖다 뽑아내요. 우리가 어디 큰 대형 마트 같은 데 가서 물건 살 때도 자기 필요한 거 위주로 하지. 누가 앞 사람이 이거 가져가 자기도 뒤에 같이 가지. 그렇게 수능 준비한 사람들이 있다니까? 무슨 지 알겠어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자기한테
우선 필요한 거 먼저. 그 다음에 성질을 죽이고. 왜? 가면서, 뭔가 좀 그 중요한 결점들이 해결이 되잖아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스피드 있게 갈 수 있어요. 5분 남았나요? 좋아요. 5분 마무리입니다. 중요한 얘기를 하겠어요. 재수는 장거리야. 재수는 분명히 입시. 고3도 마찬가지. 고3도 장거리예요. 출발은 하긴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자동차라면 너무 부실해요. 어떤 사람 밖에 굉장히 광을 내고 있는데 기름이 없어. 또 어떤 사람 다른 건 다 엔진 막 엄청 성능이 좋대요. 타이어가 누더기야. 지금 제 얘기 무슨 알겠죠? 빨리 점검을 해야 돼. 본인이 할 수 있는 거야. 본인이. 내가 어떤. 그래서 엉성한 상태에서 덜컥덜컥 가다 보면 같은 시간을 가도 많이 못 가죠. 조금이라도 좀 자기가 핵심 사항들을 점검을 하면 그 다음에는 고속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이 한 달씩 차근차근 가는 그런 게 아니야. 어떻게 보면 포장 쳐놓고 굉장히 늦는 것 같고 얘는 뭐 곧 이게 모의고사도 엉망이고 그런 것 같지만 어느 년 단계가 딱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확 갈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남한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그걸 점검해 나가야 돼요. 알겠어요? 일단은 잠깐 쉬겠습니다.